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저희가 하는 그 SI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과연 에자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것이죠. 내 카라쿠베 당토 아니야. 지금 이게 이 레벨에서 말하는 거는. 저 IT 대규모 IT 프로젝트 SI 쪽에서는요. 저가 수주 촉박한 일정, 소통도 어려워 진짜. 고객과 이 이해관계자가 참여 안 하려고 해. 이제 당신들이 이제 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제 오히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막 화를 내요, 진짜로 화를 내. 몰라, 뭐 제가 경험한 바에서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이 공기업들, 관공서 저는 막 제가 좀 많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어해. 왜냐면 본인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나빠서라기보다 자기가 지금 당장 현업에 일을 해야 되잖아, 자기 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리고 또 관공서 쪽에서 이제 보자면은 공기업이나 하여튼 대기업들 담당자가 자기 현업에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냥 놔두고 아예 그 어떤 이해 요구사항을 우리가 합의하고 도출하고 이런 결정권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주고 역할을 주고 뭐 이렇게 파견시켜 주면 좋은데 개발팀에다가 그리 안 한다고요 이제. 그럼 자기 하는 일 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또 갑이 위치에 있는 회사니까 쓱 나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갑을 간 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그걸 아마 겪게 될 거예요. 이제 곧. 자,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형상 변경과 결함. 이게 단위 테스트가 막 잘 안 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아까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스프린트 기간이 있으면은 스프린트 1, 2, 3 이렇게 진행되면은요. 이제 한 번씩 또 통합 테스트라는 것도 중간에 얹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단위 테스트라는 거는 아까 2주 단위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아까 저기 제 하고 있는 건 메서드 단위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빌드했을 때 100% 문제 없도록 하는 단위의 그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메소드를 딱 고쳐하잖아요. 특히 지금 저희 이제 만약에 MSA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내가 한 프로젝트를 다 쪼개버리니까 나의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메소드 고쳐하면 타 프로젝트에 있는 그 어떤 그 API와 연동이 돼야 되잖아. 맞죠? 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API를 호출하는데 타 프로젝트의 API를 연동이 하는데 이게 연동이 되냐 안 되냐까지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간다면은 요거는 이제 통합 테스트예요. 이런 걸 통합 테스트라 그래. 타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통합 테스트 하는데 이게 이제 괴로운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올릴 때는 쥐가 지 혼자 개발하고 지금 돌리니까 스타트 되고 테스트 하니까 문제 없네 빌드 자 그러면 너희들 노트북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를 구글 AWS 클라우드에서 그냥 배포에 돌아가게 해. 그러면은 뭐야? 단위 테스트 안 하지. 그냥 쥐가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 혼자니까. 근데 여러 명이 한 프로젝트인데 자기는 자기가 또 로컬에서 돌아가는 거 봐줄 수도 있어. 근데 또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그 비더블을 올려버려. 비퍼킷에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통합 테스트 들어가면은 그 전체가 다 뭡니까 빌드가 돼가지고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각각 단위 테스트 안 된 상태로 막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은 이 골아빠진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거 단위 테스트 찾으려면은 이거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굉장히 이제 난감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할 때도 저는 이제 좀 바꾸려고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개인 프로젝트도 이제 아까 뭐 단위 테스트 아까 전에 그 인텔 제에 보면 테스트라는 폴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자동으로 빌드 해가지고 쫙 자료 파일 만들어 실행될 때 자동 테스트까지 싹 다 수행이 되게 이렇게 다는 못하겠죠.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될 학습 목적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20개를 구현했다면 한 3개 정도만 테스트 코드도 해가지고 자동 테스트 해가지고 배포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미 옛날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 그 대규모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산출물도 많이 요구하고 상습적인 이제 야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심하죠. 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다 들은 얘기일 수 있어요. 협력업체 주요 인력의 빈번한 이탈과
낮은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다가 이제 에자일을 적용한다. 여기다 에자일을 적용한다. 뭐 아름다운 얘기죠. 여기다가 적용하면 뭐 대규모에다가 어떻습니까? 팀원들이 자기 두조적인 어떤 팀 알아서 일하게 하는 거. 그지? 어떤 또 PL이 상하 명령 지시가 아니고 뭐 이런 아름다운 그 해피한 스토리를 우리 현업의 SI에다가 정말 이 가치관대로 적용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는 사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서 네카라쿱의 당토는 가능하겠지. 거기는 자체가 그냥 뭡니까?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주가 개발팀 뽑아서 개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팀별로 해가지고 뭐 책임지고 거기는 자연스럽죠. 근데 SI는 막 예주 업체도 있고 이 복잡하단 말이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 절충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방에 팍 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거는 이제 원래 에자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수준의 아키텍처도 먼저 이렇게 산출물로 작성을 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요 분석 단계는 나는 아까 프로젝트 계획 단계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요구 분석 단계에서이라고 했죠. 상위 수준의 프로세스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상위 수준이라는 게 너무 디테일한까지 하지 말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상위 수준의 데이터 모델링, 제품 백로그, 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처 이거 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막 다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뭉치갖고 마지막에 그냥 뭐 다 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합치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75기는 해봤거든요. 프로젝트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한 2달 있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막 나중에 테스트 하려니까 합치려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이건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74기는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리스크와 결함을 감소시키자. 점진적으로 통합. 그러니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고 배포하고 만들고 검증받고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통합시켜서 완성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프린트 산출물을 프로젝트 인크리먼트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채라는 얘기가 초반에 그냥 단위 테스트 안 하고 막 바쁘니까 막 되면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떤 일정 때문에 바빠서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다시 통합 테스트 할 때 이제 문제가 다 되면은 이걸 다시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고치려면은 이게 이제 이자까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적 부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반에 했으면 금방 끝날 건데 나중에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저자도 해놨지만은 우리가 자 이게 통합 테스트 기간을 6개월로 줬는데 이게 그냥 실제 1.5년 아니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사실은 허다했어. 이게 개발 기간은 또 1년 줬는데 개발을 갖다가 제대로 컴팩트하게 1년 안 합니다. 또 막 놀면서 지나가요. 아무튼 그럴 일이 전투 개발 학문에는 많았는데 에자일 개발 학문으로 하면은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2주 단위로 계속 또 작동하는 동작하는 그 소프트를 계속 제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이전이다. 그러면은 그냥 두세 달은 그냥 가. 뭘 하는지 모르고 2년이니까 시간 많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아무도 안 하고 넘기는 것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에자일은 딱 2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동작하는 피드백을 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쓸데없이 사라질 수 있는 시간도 정말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시간도 줄이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프린트가 이렇게 진행되면 단위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통합 테스트 하고 이제 내부 릴리스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발 서버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쭉쭉쭉 해서 또 통합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이걸 이제 외부로 릴리스한다는 게 실제 그러니까 운영 서버로 넘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통합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동 개발 방법은 프로젝트 구성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일어나요. 술 먹으러 가자 이거 빼고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고쳐 나가자 이거죠. 이제 동기부여도 굉장히 뭐 많이 주고 이거 뭐 상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동기부여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옛날에는 이제 전동적 개발학문은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나 이제 뭐 이해관계자가 통합 테스트 할 때나 한번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자. 근데 책에서 내가 참여시키자 한다고 참여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우리 부하 직원이 아닐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애잘 방문론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우리는 SI 쪽을 많이 가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게 이제 얼마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그 현업에서는 지라를 쓴단 말입니다. 지라를 쓴다는 얘기지 애잘 개발 방문론을 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까 몇 번 얘기했어요. 애잘 방문론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야 돼요.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고객을 생각하는 태도, 고객이 개발팀을 생각하는 태도 이 부분이 갑자기 그냥 팍 그냥 달라지느냐 애자일하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지라를 뭐 어느 정도까지 쓴다는지 그거는 제가 좀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있는 그 각각 기능 요구 사항들을 막 어떻게 지라에다 올려놓고 막 그 올려놓고 자 이거 너 해 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상명 하봉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거기 있는 또 지라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진척 일에 대한 어떤 진척 상황을 관리하는 뭐 번다운 차트라든지 번업 차트 이거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런 거 보고 좀 통제하는 목적으로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한테 전동적 개발문에 적용하려면은요 교육을 시켜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한테 제품 책임자한테 애자일 개발 교육을 시켜라. 누구들이 진정으로 정말 애자일을 도입을 하려면 이게 기존에 이제 너희가 개발팀에게 막 압박하고 일정 무리하게 주고 그냥 돈 아끼고 뭐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는 가치 있는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가치가 신뢰가 확보되어야 이제 지금 애자일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영역 바뀌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애자일 적용할 때는 프로젝트 기획 부분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발주 쪽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자 흔히 이제 이게 그 발주처에서 저희한테 주는 문서가 이제 이 이름 하나 들은 그 기억해 놓으세요.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라고 그래요. 제안 요청서 RFP 요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 많이 들을 거야. 자 그럼 준다 이 말입니다. 줘 우리한테. 그러면 요구사항을 저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요구사항 분석이죠. 똑같습니다. 이건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단위로 개발하고 단위 테스트가 이루어지네요. 스프린트마다 단위 테스트 이루어지고 이 스프린트가 한 번 두고 한 세너 번 정도 진행되면 통합 테스트 다 끝나면 이제 인수 테스트. 여기서 인수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진짜 이제 그 이해관계자 사용자가 누가 하든 간에 진짜 이렇게 마치 진짜 사용하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막 메소드 호출을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전체 기능을 전부 다 이제 시나리오 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인수 테스트를 이루어지고 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은 몰라도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지? 요 분석은 똑같고 전민주 개발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통적 개발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팀은 애자일 방문을 이제 적용하려면요 10명 안쪽으로 하라. 10명 안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10명 안쪽으로 해서 팀을 만드는데 이게 네카라 쿠베당토 같은 경우는 팀별로 그냥 딱딱딱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전통적인 SI 쪽에는 팀별로가 아니고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나누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자일하게 가자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팀별로도 팀 리더끼리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지? 팀별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작업하는 내용들이 다른 팀과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발 문헌에다가 이걸 지원하자면은 팀별 일간의 업무 미팅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품 백로그 정제와 스프린트 계획 미팅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프린트 계획 미팅도 팀별 아까 여기 보면은 스토리 간의 의존성이 또 팀별로도 의존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매우 높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팀별로도 이렇게 제품 백로그 정제와 스프린트 계획 미팅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팀들이 모여서 서로 또 이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팀이 많은데 이게 이제 스프린트 특히 리뷰와 회고 부분은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 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서로 개선할 방향 이런 걸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해고 부분에서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서로 개선점이나 또 좋은 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자. 이게 이제 전통적 우리가 이제 개발 방문론에다가 대규모 그러니까 IT 프로젝트에다가 애자를 도입을 할 때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영역도 바깥인 것 같아요. 이건 또 제 영역 바깥인 것 같고 왜?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총괄 PM이나 뭐 이해관계자의 어떤 권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잘하자 이 말인데 제가 지금 이 아는 지식을 언제 또 어떻게 써먹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예, 이제 우리가 가는 프로젝트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